자, 전 시간 이어서 또 수동태 남은 부분 또 풀어보기로 해요. 10번을 보면 이제 선택지 또 먼저 보면 메리라는 단어를 이제 수동으로 쓴 상태에서 약간 변화도 줬고 또 이제 시제만 과거로 쓴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메리라는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타동사라는 점.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be married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메리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되면 by를 쓰질 않아요.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이렇게 to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to는 이제 by 대신에 쓴 수동태 by 대신에 쓴 to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to가 나오려면 뒤에 당연히 또 원래 주어였던 주어가 여기에 이제 목적격으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수동태로 고치게 되면 be, pp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으로 바꿔도 같은 뜻이에요.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이렇게 다 바꿨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marry만 특징이 하나 있어요. married 같은 경우는 비동사 대신에 이렇게 get을 쓰게 되면 위의 표현과 아래 표현이 뜻이 다르다는 점. 요걸 이제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메리를 제외한 다른 타동사들은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으로 이렇게 바꿨어도 다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메리는 be married라고 쓰면 수동태인데 뜻이 상태의 뜻이고요. get으로 바꿔서서 get married라고 쓰면 결혼하는 동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참고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제 A번. 당신 딸은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딸은 아이가 둘이죠? 라는 의문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가 의문문이에요. 그랬더니 That's right. 맞습니다. 그녀가 이제 나의 딸이요. 내 딸은 아이가 둘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둘이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과거를 나타내는 연도가 나왔죠. 1990년. 이때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19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가 둘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990년에 결혼했다 이 말은 여기서 marry를 쓰게 되면 바로 동작을 뜻하는 거예요. 1990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결혼해 있던 상태가 아니라 그때 바로 결혼을 한 거예요. 1990년에. 그래서 get married. 동작 수동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to는 뒤에 사람이 없죠. 그리고 marry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2번, 4번은 둘 다 목적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상태냐 동작이냐인데 1990년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니까 답은 3번. 자, 그래서 요 marry랑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 11번. 선택지를 보면 여기 had, made 다음에 이제 to think라는 부정사가 나왔고 여긴 made 다음에 동사 원형 왔고 cause가 정상적인 능동 형태로 나왔어요. 이건 준준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를 쓴 거고. 그럼 이제 문제로 올라가면 from children은 이제 수식어고요. they가 주어. 여기 이제 비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1번을 집어넣으면 make를 수동태로 쓴 상태에서 동사 원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 생략된 to를 살려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비교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 4번은 가능하고. 근데 2번은 had to think를 집어넣으면 had를 수동태로 쓴 거거든요. 근데 사역동사 have는 let하고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안 돼요. 3번을 집어넣으면 cause를 수동태로 썼는데 뒤에는 정상적인 오형식이 다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요 비동사 보고 그냥 답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지로 이렇게 문제를 끝내버려야지 이걸 또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문장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간 줄이는데 이제 활용해 보고요. 12번.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think라는 단어가 쭉 변형이 됐으니까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요. 1번은 think를 현재 완료로 쓴 거고요. 4번은 think를 현재 진행형으로 쓴 거고
5번은 think를 현재 완료를 쓴 상태에서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제는 현재 완료고 내용은 수동이고. 그러면 이제 1번과 비교했으면 1번은 현재 완료면서 능동이고, 요게 이제 1번과 2번의 차이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 시제는 같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has been ing니까 이런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갔더니 대절이 내용이 쫙 나왔죠. 근데 주어가 it이죠. 저 it은 결론적으로는 가주어 it이에요. 그리고 that i가 진주어로 봐야 되고. 그럼 가주어 it은 어차피 뜻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물이라 하더라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나오면 내용이 안 맞아요. 그것이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다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생각한다. that i하라고. 이랬던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게 되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they say, people say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했던 거고,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라 그러면 이렇게 they say만 it is sought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암기가 되듯이 공부를 해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t이 주어고 대절이 뒤에 나왔다는 얘기는 think는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겠구나.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시제만 바뀌었지 다 능동이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수동태로 쓰인 2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당연히 이제 어떤 형태들이 눈에 익숙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속도도 붙고 정확도도 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풀 때 천천히 좀 더듬더듬 푼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또 푸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가면 점점 정확해져요. 다음 13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deprive를 변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deprive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제거, 박탈 동사,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배웠고 전사 of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보세요. rob A of B 배웠던 순서대로 하면 이때 rob을 deprive로 바꿔도 되고, 이때 이제 동의어가 조심해야 되는데 steal B from A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A는 사람이에요. A가 사람. 그리고 이제 B가 뺏긴 물건, 사물. 그래서 뜻이 A에게서 B를 빼앗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deprive랑 변형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deprive A of B. 이 A가 목적어죠.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고치게 되면 A가 주어가 되고 deprive가 be deprived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f B 이런 구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확인해 놓은 다음에 deprive의 주어, deprive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장의 시작에 it was agreed 나왔죠? 이게 방금 말했던 바로 이거. they agreed. 이렇게 바꿔 써버려도 된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그들은 동의했다. that i하라고. 그러니 대절로 가서 during the period는 부사 구, the prisoner가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나오고 right이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to 이하는 right 수식. 그러면 죄수에게서 권리를 빼앗았다. 죄수에게서 권리를 빼앗았다죠? 그럼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야 맞아요. 근데 1번은 deprive하고 of 요 사이에 목적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deprive를 현재 완료로 쓴 거지 이건 수동태가 아니잖아. 여기 목적어 또 들어가야죠.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4번은 be deprived 바로 뒤에 명사 또 나오죠? 이러면 안 되지. of가 와야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제거 박탈 동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두고 14번 요 문제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말 걸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런 거를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she didn't say anything.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
그러면 여기 이제 until이라는 접속사 뒤에 말 걸다라는 표현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택지에서 또 힌트가 되는 것이 speak of는 언급하다예요. 한 단어로는 mention. speak to가 말 걸다예요. 요게 한 단어로 address. 그러면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럼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돼야 돼. 시제를 과거라고 하고 people spoke to her.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 때까지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요 내용이 답이 되면 되는데 people spoke to her가 없죠. 이거는 언급하다, 그녀를 언급한다. 이건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변형을 시킨 게 어떤 거냐? 요건데 이제 복습사만 보세요. speak는 자동사긴 하지만 뒤에 전사가 나오면 하나의 수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her를 주어로 보내고 이걸 BPP로 고쳐요. was spoken. 그리고 자동사 전사를 하나의 타동사로 간주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people을 뒤로 빼서 by people. 근데 people은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 3번 표현도 이렇게 문장에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하지가 않으면 3번 문장 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4번은 내용이 안 맞죠. 그녀가 그들에게 말 건다. 이 말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 건다. 이래야지 내용이 맞는 거고. 답은 3번. 다음. 지금 14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15번. don't let 이렇게 나왔거든요. let이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죠. 요게 바로 간접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명령문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공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명령문을 수동태로 고칠 때 공식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봐요. let 목적어 BPP by 행위자. 요게 수동태의 공식이에요. 명령문을 수동태로 고칠 때 공식이 바로 이거. 그런데 명령문이 만약에 직접 명령문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간접 명령문이라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let으로 시작했으니까 간접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그 남자가 창문을 닫다. 그에게 창문을 닫게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적어 자리랑 행위자 자리를 채우게 되면 목적어 자리에는 창문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위자 자리에 by him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by him이라고 나와 있죠. 목적어 자리엔 the window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결론은 요 형태만 맞추면 돼요. 또 하나 부정문이라는 게 이제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let 목적어 BPP니까 목적어 자리에 the window가 왔으면 BPP 자리에는 be closed 이렇게 be closed 이런 형태가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능동으로 썼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문장이 부정문이니까 이것도 부정문으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정문으로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맨 앞에 let 앞에 요거 동사 원형이니까 이것도 명령문이거든요. 맨 앞에 don't를 붙이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목적어 뒤에 be 동사 원형 왔죠. 요게 바로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정사예요.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비동사라고 해서 뒤에다가 not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to 썼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not의 위치가 틀려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를 볼 때는 요 명령문 수동태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다음 16번 cannot help ing가 와야 된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그래서 여기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ing 왔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with 거든요. 그래서 with라는 전사가 있는데
be satisfied with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기 능동에 with 붙이는 건 안 되고, 그럼 이제 결론은 1번이냐 4번이냐인데 내용에 맞추면 돼요. His lot 할 때, lot이 명사할 때는 운명이에요. 그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가 운명에 만족하는 거죠. 그가 뭔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운명을 만족시킨다 이러려면 1번이 답인데 내용이 안 맞아. 4번이 정답이에요. be satisfied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 그리고 satisfy만 뜻이 뭐냐? 그러면 뭐뭇을 만족시키다. 이렇게 수동태가 됐을 때 뜻과 원래 단어의 뜻을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 단어의 뜻은 뭐뭇을 만족시키다. 요걸 수동태로 고치면 be satisfied with인데 그러면 뜻이 뭐뭐에 만족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B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 B번은 이제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니까 이제 틀린 문장들이 많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B번의 문제의 중간 정도까지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에 풀고 이렇게 해요. 자, 먼저 B의 1번부터. 지금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1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트별로 나눠놓긴 했지만 종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한 단원 한 단원 배워가는 거니까 이제 앞쪽에서 배운 것도 누적도 되고 새로운 단원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이 겹쳐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새로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계속 쉬워질 거니까 일단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면서 들으세요. 문법 중에 맞는 거 골라라. make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to가 살아나야 된다. 일단 형태상으로 맞죠? 그럼 일단 이렇게 놔두고. 2번 프리퍼는 아까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뒤에 to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교되는 내용이 걸어가다, 택시를 타다. 비교되는 내용은 맞죠? 그런데 여기 to가 앞에 프리퍼가 라틴어 비교급이기 때문에 쓴 to거든요. 여기 to는 전사예요. 그러면 go라고 쓰면 안 되지. going. 그리고 여기가 동명사면 여기도 동명사. 이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1번하고 맞물려서 보면 돼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to가 살아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긴 살렸는데 여기는 안 썼어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4번.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말하지만 사지선다에서는 하나를 몰라도 나머지 3개 가지고 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3번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1번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4번에 대한 걸 모르겠어도 그냥 답은 1번이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지. 요 4번은 수고예요. be tired with를 써야 돼요. 그래 뭐뭐에 지치다. 그러니까 내용상 능동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했다거든요. 그걸 수동태로 쓰면 I was tired by 대신에 with를 써야 돼요. 우리 방금 전 문제에 뭐뭐에 만족하다가 be satisfied with가 by 대신에 쓴 with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by 대신에 with. 그러면 be tired with 뭐뭐에 지치다. 나는 그 일에 지쳤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좀 전에 결혼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분사 앞에 get이 나오면 이건 비동사 대신에 쓴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 그리고 여기 to가 전치사. 그래서 뒤에는 명사. 당신은 도시의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 표현상으로는 맞고요. 다음에 2번. speak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쓴 건 좋은데 by의 목적어는 American일 거고요. 그러면 자동사를 그냥 수동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옳게 고쳐라.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여기다가 전사 to를 써 넣으세요. 그러면 능동으로 해석하면 어떤 미국인이 나에게 speak to, 말을 걸었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다음에 2번. make가 수동태가 됐는데 동사 원형이 왔죠.
방금 1번 문제에서 풀었죠. 여기 to를 써야지 맞아요. 4번 result in. 요게 이제 하나의 수거거든요. 근데 result in이 구조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speak to처럼 수동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간주를 해서, 그런데 자동사 전치사로 연결된 수거 중에 result in, result from, 그러니까 result란 자동사와 다음에 consist in, consist of, consist라는 자동사, 마지막으로 belong to 할 때 이 belong이라는 자동사와 연결된 이런 수거들은 수동태가 안 돼요. 이것도 얼마 전 공무원 기출이에요. 이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사역동사 have와 let 그리고 타동사 resemble은 타동사지만 수동태가 안 된다. 외우는 것처럼 이것도 이 단어만의 특징이에요. 이것들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result in을 완벽하게 BPP에 by까지 붙여서 수동으로 썼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이건 그냥 틀렸다라고 하고 끝내요. 그냥. 대신 이제 여기서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result in 이렇게 나오면 in 뒤에는 결과, 주어 자리엔 원인. 만약에 result from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 자리에는 결과, 그리고 result from 뒤에는 원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고쳐주면 돼요. her carelessness가 부주의함이라는 원인. 여기 accident는 사고. 그래서 이게 결론, 결과. 그래서 was resulted in을 resulted from 이렇게 고치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문제만 더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던 거예요. 2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고. 다음에 3번 let 목적어 be pp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명령문을 수동태로 고친 거예요. 원래는 이 문장이었겠지. do it. 그리고 이제 부정을 해서 don't do it. 원래는 이 문장이었겠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이걸 수동태로 고친 거니까 let 목적어 be pp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명령문이 부정문이라서 이걸 부정문으로 고치면 맨 앞에 don't를 붙이거나 아니면 to가 생략된 be 앞에다 not을 붙여야지. not의 위치가 틀려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요. 다음에 2번. 근데 2번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라 이 말이에요. 3번, 4번 이런 식으로. 4번을 먼저 보면 be, pp가 나왔고요. 요게 이제 수동태의 주어. 그 다음에 read를 수동태로 써서 동사. by you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능동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당신은 그 책을 읽었습니까? 를 수동태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당신은 그 책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맞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2번과 3번 틀린 이유. 3번은 수고예요. 뭐뭐를 만나다가 be caught in이에요. to를 in으로 고쳐요.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소나기를 만났다. 이렇게 be caught in. 자, 그리고 이제 요 3번이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문장을 약간 분석을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쉬워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법에 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이 문장을 보면 he is reported. 지금 벌써 몇 번 했는데 be said, be sought가 바로 다 이런 표현이에요. is reported to be killed in the war. 이 문장을 맞다고 하고 쭉 변화를 시켜볼 테니까 보세요. 이 문장은 지금 he가 주어로 돼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단문. 이걸 복문으로 고치면 바로 이렇게. It is reported.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쓰고 he. 그 다음에 여기가 단순형이니까 여기와 시제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is killed in the war.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답이 생각나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변형시킬 테니까 봐요. 요때 이시 가주어고요. 여기 that 이하가 진주어. 이걸 다시 능동태로 고치면 여기는 일반인이 생략된 거야. by them.
그래서 쓰면 they report. 그리고 대절을 쫙 이어서 써주면 이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장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에 제일 편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그 남자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알렸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사람들, 그들은 보고를 했어. 그가 전사했다고.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보고한 게 현재죠. 그런데 죽은 것도 현재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보고한 게 현재라면 죽고 났으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한 게 현재라면 전사당한 것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전이겠죠. 여기 is가 나왔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옳게 고치면 is를 was로 고쳐야 내용상 맞아요. 그들은 그가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보고한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여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죠. 보고한 건 현재니까 is를 쓰고, 이 문장을 단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서 대절의 주어를 쓰고 is reported는 그대로 쓰고, 바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요래야지 내용상 맞는 거죠. 종속절은 과거인데 주절이 현재다. 그러면 부정사를 쓸 때 한시제 과거의 내용이니까 완료형을 써야지. to be가 틀려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to be를 완료형으로 고쳐서 to have been, to have been 이렇게 고쳤으면 맞는 거예요. 여기 to be를 한시제 과거 to have been 이렇게. 이게 이해될 정도 수준이라면 공부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론은 각 그 단원마다 나오는 암기사항만 조금씩만 더 정확하게 외워주면 문법적이랑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문법도 정리하고 관련된 어휘, 중요한 어휘도 정리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또 일부는 풀었고 나머지 33, 34페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 푸는 걸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